잭슨, 또 어딜 싸돌아 다니는 거야? 조그만 놈이 왜 이렇게 기운이 좋아? 밥 먹을 시간이야. 우리 맛있는 밥 먹자. 늘 이 시간만 되면 한바탕 전쟁을 치르곤 합니다. 다름 아닌 5살 아들내미를 찾아다니는 전쟁을요. 이 녀석은 저와 숨바꼭질 놀이라도 하는 것처럼 매번 다른 장소에 숨어 있어서 찾아다니는 것도 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집안 곳곳을 찾아봐도 보이질 않았죠. 결국 찾긴 찾았습니다만 언제 저기까지 갔는지 창고에 숨어 있더라고요. 잭슨, 너 자꾸 밥 먹을 시간에 숨어 있을 거야? 자꾸 그러면 혼낼 거야. 죄송해. 잭슨과 저의 일상 대화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지더군요. 왜 그렇게 매번 죄송한 일들만 저지르는지. 남편은 우리 가족을 위해 밖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정신이 없기에 이런 일들은 주로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도 한 번씩은 차라리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우리 남편에게 집안일을 케어하게 시키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일의 경중을 떠나서 워낙 반복적인 일이고 즐겁지 않은 일이기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천상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한국 물건들을 쇼핑하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야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라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저만 알고 있는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특이한 물건들이죠. 한국에서 만든 브랜드 제품들도 성능이 뛰어나고 효율이 높지만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보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특히 홈이라는 도구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 도구는 요즘에는 마당에 심어놓은 식물들을 관리할 때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남편이 퇴근하고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한국에 여행 한번 가요. 관광지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해요. 요즘 잭슨 혼자서 케어하느라 많이 힘들지? 나 요번에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휴가 낼 거니까. 그때 바로 한국 갑시다. 제 남편은 아주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한 남자입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죠.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2번째 방문인데요. 그래서인지 더 기대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아는 맛이 더 무섭다는 말 아시죠? 한국 여행이 얼마나 저에게 즐겁고 만족감을 주는지 알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번 한국 여행에서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준비 끝났어? 또 나중에 비행기 타려고 그러는데 뭐가 빠졌네, 뭐 안 가져왔네 하면 안 된다. 걱정 마. 이번에는 한 달 전부터 미리 챙겨뒀거든. 드디어 남편의 휴가 시즌이 다가왔고 우리 가족은 2번째 한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4시간 동안 하늘을 날아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신고서 작성, 수화물 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완료했죠. 입국 심사를 마친 우리 가족은 택시를 잡아 타고 예약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오는 한국이었지만 한국은 이번에도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번 여행과 달라진 점은 여행 인원이 2명이 아닌 3명이 되었다는 점이었죠. 처음으로 한국에 오는 아들도 잔뜩 기분이 업되어 설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데 택시 안에서 보여지는 한국 도시의 진풍경을 이리저리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죠. 엄마, 저건 뭐예요? 우리 동네에서 보던 건물보다 높아요. 한국에는 저런 큰 빌딩들이 많단다. 그러니까 집에서처럼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안 돼. 알겠지?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족여행에 잭슨도 많이 신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아들을 보니 한국에 앞으로 종종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때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으니까요. 남편 뭐부터 할까? 골라봐. 첫 번째는 호텔에서 짐 풀고 식사 후에 쇼핑하기. 2번째는 호텔에서 짐 풀고 쇼핑하면서 백화점에서 식사까지 해결하기. 한국 백화점에는 맛있는 음식들만 골라서 입점해 있는 거 모르지? 이번에는 2번째로 갈까? 에이, 뭐야.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뭐 그런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혼자서 잭슨 케어하기 힘들었으니까 이번 여행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니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저희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후다닥 풀어 젖히고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백화점에서는 무엇을 살지 무엇을 먹을지 대충 후보들을 선점해 놓았기에 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쇼핑해 놓아야 내일부터 제대로 관광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백화점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그 건물의 웅장함에 압도되어 한동안 건물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제 모습을 본 잭슨도 저를 따라 건물을 올려다보며 입을 떡 벌리더군요. 귀여운 녀석.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동경했던 배우들의 꿀피부가 알고 보니 한국식 화장품과 피부관리 덕분인 걸 알고 나서부터는 늘 지금을 꿈꿨습니다. 미국 여성들이 주로 하는 화장법은 대체로 색이 진하고 두꺼운 화장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화장법은 화장을 한 듯 하지 않은 듯 얇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방식을 선호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백화점에 들어선 저는 1층에서 화장품과 미용 제품 전용 코너를 돌아다니며 쇼핑을 즐겼습니다. 한국 백화점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메이시스 백화점만큼 엄청 넓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이나 창의적인 공간 활용과 같은 부분에서는 한국 백화점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죠. 아직 식사 시간까지는 조금 남아 있어서 남은 층들을 돌아다니며 쇼핑하려고 했습니다. 1층부터 2층의 의류 패션, 3층에는 남편 옷들도 좀 샀죠. 확실히 동일 브랜드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해서 좋았습니다. 잠시 남편의 옷을 봐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잘 따라오던 잭슨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또 어디 간 거야? 그렇게 한국에서는 싸돌아다니지 말라고 당부했는데도. 잭슨 안 보여? 내가 좀 찾아보고 올게. 옷을 고르고 있던 남편이 잭슨이 없어진 걸 알자 바로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걱정하긴 했지만 워낙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녀석이라 어디 장난감 판매대 없나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잠시 뒤 잭슨을 찾으러 갔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녀석이 대체 어딜 간 거야? 3층에는 안 보이는데? 다른 층에 있는 거 아니야? 아마 장난감 판매대에 있을 거야. 아까부터 장난감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쪽으로 가보자. 아들 녀석이 워낙 백화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국 장난감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던 터라 당연히 장난감 판매대에 가서 놀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때마침 장난감 판매대도 3층에 자리 잡고 있어서 금세 찾았죠. 하지만 장난감 가게에 어디에도 잭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5살짜리 꼬마 못 보셨나요? 파란 패딩에 금발 머리 남자아이예요. 장난감 가게의 직원분들은 물론이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도 잭슨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그냥 근처 장난감 판매대에서 놀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3층 라인 자체의 아들이 보이지 않자 점점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보 안 되겠다. 내가 아래층 찾아볼 테니까. 당신은 위층에 찾아봐. 남편과 저는 3층을 중심으로 위층과 아래층을 담당하여 잭슨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혹시 요만한 꼬마 못 보셨나요? 5살 남자아이예요. 금발에 파란 패딩을 입고 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층을 뒤지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도 잭슨의 인상착의를 말하며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인 손님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우리처럼 미국이나 유럽 쪽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4층을 돌았고 5층, 6층까지 돌면서도 잭슨이 보이지 않자 그리고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잭슨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백화점이 넓다고는 하나 이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6층을 다 돌아갈 때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잭슨 찾았어? 지하 1층 식품 판매대까지 돌아봤는데도 안 보여. 거긴 어때? 이제는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아찔함마저 느꼈습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백화점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는 건 일순 현기증이 일어났죠.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아이를 데려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남편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끼리 찾는 것보다는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좋겠어. 여기 안내 데스크 같은 곳 있는지 알아보자. 안내 데스크에 도착한 저는 백화점 직원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데 혹시 CCTV 같은 거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이 동선이라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직원분에게 아이 동선 확인을 위해 CCTV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직원분은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셨죠. CCTV를 확인하던 저는 매우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기 우리 잭슨이에요. 지금 이거 실시간인가요? 아니면 녹화? 몇 시 몇 분이죠? 이건 실시간 화면이에요. 저기는 1층이네요. 아마 이 근처 같은데요? CCTV 속에는 파란 패딩을 입은 잭슨이 누군지 모를 검은 머리 여성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어딘가에 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활발한 녀석이지만
낯선 사람은 잘 따르지 않는 아이인데 손까지 잡고 다니는 모습이 뭔가 석연찮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아는 지인도 없기에 더욱 그랬죠. 순간 제 머릿속에는 퍼뜩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보, 예전에 미국에서 웬 불임 여자 하나가 길에서 모르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사건. 기억나? 제 말에 남편도 순간적으로 안색이 창백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저와 남편은 잭슨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있는 곳으로 질주했습니다. 제발 저 아이가 잭슨이길 바라면서 말이죠. 사실 정확하게 어딘지도 모르고 뛰쳐나간 거였습니다. 1층이라는 사실만 확인한 채로 말이죠. 남편과 저는 미친 사람처럼 1층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백화점 1층 내에는 영어 안내 방송이 나왔죠. 5살 남자아이를 잃어버린 미국 부모님. 안내 데스크로 와주세요. 우리는 다시 안내 데스크로 돌아갔고 그곳에는 잭슨이 있었습니다. 잭슨, 너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꼴은 이게 뭐니? 넘어진 거야 뭐야?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갑자기 래퍼처럼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잭슨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멍하니 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가 났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갑자기 죄인 모드가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때 안내 데스크 직원분이 저에게 다가와 상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 쪽으로 갔었나 봐요. 그곳에서 아드님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는 걸 아까 아이를 데려다 주신 여성분이 보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까지 맡겨주신 거예요. 저는 그제야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이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아이를 데려다 주신 분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만 데려다 주시고 가셨어요. 안 그래도 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아이를 목격하신 거라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미국이나 유럽이었다면 쉽게 경험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아이 혼자서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한들 자기 일이 아닌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경향이 심하기에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지? 이래서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하는 건가? 한국의 치안은 경찰이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국민성이 우수하기 때문이었죠. 워낙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큰 화제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